저번 시간에 방송하였던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올 때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보이면서 둘이 붙잡고 울다가 남편이 꿈을 꿨고 이 문의 글을 올린 사람은 부인이죠. 부인이 자기가 꾼 꿈이 아니고 남편이 꾼 꿈을 전해 듣고 저에게 질문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보이면서 둘이 붙잡고 울다가 꿈속에서 남편이 꾼 꿈속에서 이 부인이 보이면서 둘이 붙잡고 울다가 요런 문구가 있는데 남편의 마음속에는 부인을 뿌리 깊게 사랑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꿈에서 나와서 무섭기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마지막에 부인이 나와서 안도하고, 왜 붙잡고 그랬을까요? 안도하고, 이 부인이라는 것은 여기서의 의미는 돌아가신 분을 보면서 가자고 왔죠. 자기가 어떤 세상을 버릴까 이런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리라 봐집니다. 그 속에서 부인을 애착하고 있는 바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꿈에서 부인이 보이더라는 것은 생명줄로 보입니다. 부인은 즉 인생의 반려자가 아니라 반쪽의 생명인 거죠. 그 생명을 붙잡고 소중하고 안도하고 저절로 눈물이 나왔겠죠. 남편은 이 부인이 생명줄로 여기시면서 붙잡고 울 정도라면 이전에 표현은 안 했지만 여러 차례의 바로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자살 충동이 있었다라고 판단되네요. 부인의 존재감이 남편의 어떤 극단적인 운을 막아내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약 한 달 반 전쯤 이 꿈을 꾸기 전에 저희 아들이 꿈을 꾸었는데 신랑 외할머니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가자고, 이 아들 꿈에도 신랑 외할머니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가자고 했답니다. 이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서 가자고 한다라는 것은 어디를 갈까요? 결국 저성이겠죠. 아들 자신의 불길한 경우를 꿈에서 만난 게 아니라 아빠의 경우, 이 꿈에는 중첩되는 경우가 있고 또 생략되고 단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꿈을 온전하게 꾸기는 어렵죠. 어떤 뭔가 전파가 오는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다 챙겨서 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경우는 일반인 경우에 드물고, 정신적인 수양을 하지 않은 상태의 일반인은 드물고, 어떤 하나의 꿈속에 자기 무의식이 다시 또 첨가되거나 또 꿈속에 또 전혀 내용이 다른 꿈이 또 함께 합쳐져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 꿈이 하나로 꼬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정적인 부분을 이제 통찰하고 나머지 소소한 부분은 버려야지 제대로 된 꿈에 대한 어떤 해몽이 나올 겁니다. 이
아들이 꾼 신랑 외할머니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가자고 했답니다. 이 아들의 꿈은 자기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아빠를 데려가겠다라는 뜻인데 그 아빠는 안 보였겠죠. 그래서 신랑 외할머니라는 통합된 이미지, 자기 아빠가 생략된 그리고 신랑 외할머니로 하나의 통합된 이미지로 꿈에서 봤겠죠. 따라 나서면서 문을 여니 물이 가득 차 장화를 신고 따라가려는데 할머니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걸 보고 놀래서 문을 닫고 따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죽을 운인데 죽기 전에 죽음을 면하고 다시 생還하는 내용입니다. 주인공은 이 아들이 꿨기 때문에 아들이 주인공이듯 하지만 아빠라는 주인공이 생략됐다고 봐집니다. 아들이 죽을 줄은 아니겠고요. 이럴 때 몇 년 전 돌아가신 분이 갑자기 가족들 꿈에 나타나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몇 년 전 돌아가신 분이 갑자기 가족들 꿈에 나타나서 좋은 게 아니죠. 특히나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서 꿈에서 같이 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좋은 내용일 수가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분의 꿈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돌아가신 분이 문서를 내려주시더라. 그럼 정말 좋은 형제운이나 집을 산다라든지 어떤 복권에 당첨된 형제 수가 있다든지 그렇게 이어지기도 하고 또 같이 가자고 하더라. 그래서 따라가기도 하고 따라가기 전 단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한 번 나타나는 게 아니라 1년, 2년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에 몇 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자고 손을 잡고 끌고 가기도 하고 끌고 가다가 자기가 돌아가신 분을 따라가다가 어떤 안개 속에서 더 이상 발이 안 움직여서 자기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더 이상 발이 안 움직이더라. 또는 뒤에서 누가 자기를 부르면서 가족들 중에 하나가 자기를 부르면서 붙잡더라.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신 분을 따라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었다. 이런 꿈을 꾸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잠을 자면서 이런 꿈을 꾸면서 좀 가위 눌리듯이 약간의 다소의 어떤 헛소리 조금 더 심해지면 발작 증세도 나타납니다. 이런 돌아가신 분이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나타나면서 데려가려고 나서죠.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반쯤은 살아있지만 반은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더 심하게 진행이 되면은 이제 생신지 꿈인지 구분을 못하고 돌아가신 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거나 악화되죠. 이렇게.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이런 경우는 좋은 경우가 아닙니다. 참고로 외할머니, 외삼촌 모두 신랑을 이뻐라 하셨습니다. 생전에 신랑 남편을 이뻐하지 바다님 안녕하신가요? 이뻐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나타났는데 생전에 어떤 당사자를 이뻐하지 않은 경우와 이뻐한 경우가 좀 나눠지죠. 이뻐하지 않은 경우는 그것도 또 좀 꿈속에서 돌아가신 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변의 어떤 환경, 산속이다 또는 건물 속이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아니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던 상황이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 조금은 간접적인 메시지가 중첩되는 경우가 많고, 살아생전에 당사자를 아주 이뻐한 상태에서 돌아가셨다가 이후에 꿈에 나타나신 경우에는 훨씬 더 그 운세의 흐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죠. 이 꿈을 해석하면서 주변 상황이 이제 연상되고 와닿았던 게 있었어요. 그걸 답변에 달아줬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남편은 다소 이 꿈을 통해서 이제 체크하고 파악된 부분들. 남편은 다소 섬세하고 여리면서 자기만의 고집이 강한 편입니다. 주변과 표현력 미비로 오해가 종종 빚어집니다. 가족, 특히 자식에 대한 애착이 대단히 강합니다. 순간순간 믿어지지 않는 기분파이기도 합니다. 본래 하던 일 외에 다른 분야의 일을 손대며 부담이 일이 안 된다든지 너무 힘들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당한다라든지 이렇게 가중 심화될 수 있었다라고 운의 흐름이 자기 하는 일을 뭐 밝힌 건 아닌데 이 꿈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체크되었었어요. 꿈을 해몽해주면서 조언 하나의 팁을 좀 드렸죠. 핵심은 부부간의 사랑이니까 부부의 사랑과 진심을 자주 확인합니다. 남편이 자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부인의 사랑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또한 번잡한 일들을 동결하거나 줄입니다. 남편에게나 상당히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도 한 분만 오신 게 아니었단 말이죠. 자기가 세상을 버려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더 이상 어떻게 답이 없다.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어떤 막다른 충동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고 또 그 원인도 어떤 흐름은 설령 하나의 흐름이라 하더라도 그 사건은 별개의 것으로 발생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새로운 일의 확대를 피합니다. 다른 또 방편도 좀 도움되는 방편을 전해주기도 했는데 요거는 조금 내용이 있는데 좀 줄여서 얘기하자면 생미법이라고 있었는데 요거 넘어갈게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가까운 어떤 신당이나 어떤 선생님, 인격이 담보된 이런 선생님이 계시면 가서 좀 조언을 받고 조력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달아줬더니 그 당사자가 감사글을 올려줬었어요. 생각되던 우려의 말씀을 들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 전신 화상을 입어 고비를 넘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화상 후 우울증이 올까봐 노심초사하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걱정이 앞섭니다. 꿈 내용에서는 이제 전신 화상을 입었다 이런 내용은 없었죠. 돌아가신 분이 왔다는 그것만 있었는데 그 꿈 내용 속에 우울증은 뚜렷하게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원인이 전신 화상이었네요. 이분 말씀이. 선생님 말씀대로 고집도 세고 가족, 특히 저에 대한 애정이 각별합니다. 외할머니께서 주시는 음식이 저성밥이라니 소름이 돋네요. 선생님 말씀 새겨서 조금 더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꿈에 대한 문답을 나눈 기록이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2011년 12월 달에 있었던 일이네요. 2006년도에 전신 화상을 입었다라면 7년
아니. 2011년 이전부터 5년 정도가 경과됐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어요. 2011년 이후로 지금이 2017년, 5, 6년이 지났는데, 잘 살고 계시나 좀 걱정스럽습니다. 꿈에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계속 왔단 말이죠. 그러면 당시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부인의 각별한 애정 때문에 세상에 대한 어떤 끈을 놓지를 못하고 쥐고 있는데 2011년 이후에 다시 또 분명히 찾아오죠.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분이 같이 가자고 오면서 따라 나서다가 이제 중단된 상황인데, 한번 저성의 음기에 신점도 봐주시나요? 신점 봐드리기는 하는데요. 여기서는 신점이라기보다는 어떤 조언 정도는 가능하겠는데, 제대로 된 신점은 현재는 제 마인드가 와닿지 않아가지고, 하여튼 그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나서 찾아와서 같이 가자고 그런 상황은 돌아가신 분의 음기가 이 당사자에게 어필이 됐어요. 당사자의 어떤 심신이 어떤 저성의 기운에 일시지간에 노출이 됐죠. 그것도 여러 차례잖아요. 그 후유증이 있죠,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예전처럼 복귀하기 어렵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여기까지 얘기해야 되겠네요. 더 이상 운을 짚어보려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오네. 요 꿈은 요까지로 매듭 짓겠습니다. 비슷한 꿈을 이제 좀 다른 각도인데 한번 볼까요? 살인당하는 걸 보는 꿈. 제가 꿈을 꿨는데요. 요새 제일 많이 보는 두 명이거든요. 그들은 형제입니다. 형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동생이 형을 죽였어요. 실제로는 절대 그럴 일 없겠지만 너무 무서워서 잠에서 깼습니다. 실제로 형제끼리 많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시고 동생이 조금 더 강하지만 꿈에서 이러니까 소름 돋습니다. 동생이 현실에서 형을 죽이지는 않죠. 이건 어떤 상징이냐면은 동생에게는 기존에 이미 발생하였던 큰 고민이나 어떤 문제점, 고통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형으로서 이미지가 이제 형상화됐는데 이 동생이 형을 죽였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형을 죽인 게 아니고 또 교통사고 나서 형이 또 사망한 것도 아니고 동생이 자기 손으로 형을 죽였어요. 그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력으로 기존에 했던 고민, 고통을 해결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동생에게는 결국 안 좋은 걸 해결해서 길한 눈이 열리게 되는데 생방송입니다. 꾸리삼님 발음이 좀 녹화방송 아니고요. 생방송. 동생에겐 길한 눈이 열리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 꿈을 꾼 당사자, 그 당사자는 자신의 꿈을 꾼 게 아니고 타인의 꿈을 꾸었죠. 남 꿈을 꿔준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 자신이 꿈을 꾸기도 하고 그 꿈은 자기가 꿈을 꾸었지만 자기의 꿈이 아니라 타인의 꿈이죠. 그러나 살인을 봤잖아요. 이것도 아까하고 조금 같은 유사성이 있는데 이런 어떤 엄살 기운에 노출이 됐단 말이죠. 자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신은 꿈을 꾼 당사자는 타인의 꿈을 꿨고 타인 간에 일어나는 일을 꿈에서 봤을 뿐인데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었는데 상관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꿈을 꾸게 되면은 보통 자잘한 몸살 기운, 감기, 또 까닭없이 심장이 두근거릴 수도 있으며, 그러나 약 먹고 낫는 게 아니라 곧 지나가듯 대체로 없어져요.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하고는 연관이 없으니까. 요거는 생방송이고요. 꿈 내용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내용을 조금 묶어서 꿈 해몽이 좀 사실은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꿈 내용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는 돼지 꿈이 어떤 복권에 당첨되는 길한 꿈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돼지 꿈이 오히려 재수없는 꿈이도 해당이 됩니다. 그 꿈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원칙은 굉장히 드물어요. 여러분. 딱 하나 또 우선 떠오르는 게 있긴 있구나. 불이 나는 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불이 나는 꿈은 어떤 복된 꿈, 어떤 돈이 크게 터진다든지 돈복이 또는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라든지. 그런데 불꿈은 하여튼 불이 나는 꿈은 좀 보편적인 원칙이 있어요. 그렇게 길하다. 근데 돼지 꿈은 그러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돼지 꾸고 오히려 실무를 한다든지 또 불쾌한 일을 만난다라든지 잘할 수 있는 일에 실수한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그 꿈은 그 사람이 꾸지만 그 사람의 정서, 그리고 살아온 내력, 또 그 이전에 그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듯이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님으로 이어지듯이 그 가계도에 유전자처럼 심어져 있는 어떤 코드들이 있어요. 그 코드가 이제 꿈에서 상징으로 이제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데, 그래서 어떤 곳은 길할 수가 있고 어떤 곳은 흉할 수가 있어요. 물론 꿈 내용 속에서도 다양한 어떤 변수, 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환경이 있을 거고, 또 그 사람과 나눴던 말도 있을 거고, 입었던 색깔, 옷의 색깔이라든지, 또 어느 시간대에 꿈을 꿨느냐, 새벽 시간대, 낮에 낮잠 자다가 아침에 또 초저녁에, 그때마다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런 거 보면은 꿈 해몽은 깊이가 있고 또 재미있기도 하죠. 단지 재미만으로 막 한마디로 걷기에는 조금 부박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누구에게나 꿈 내용은 깊이 있게 좀 해몽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거울을 보듯 편린이겠지만 그렇게 와닿아서 유튜브에다 만들고 올리고 있어요. 한 10분간 잠깐 외출하고 다른 꿈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